일본의 가장 역사 깊은 야구 대회에서 한국어로 된 교가가 울려 퍼집니다. 학생들과 한국 관중석에서는 모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도희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 3세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일본에 살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라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죠. 먼저 저희 가족 이야기이자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한반도가 일제의 강압에 신음하던 그 시절, 일본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18살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당시 조선을 떠날 때만 해도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일본으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 해요. 열심히 돈을 벌어와 동생들도 공부를 시키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 믿으셨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꿈과는 전혀 달랐는데요. 증조 할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도쿄의 한 철강 공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증조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혹한 노동과 차별, 그리고 착취였습니다. 약속된 임금은 간데없고 하루 16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죠. 잠자리라고는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이 전부였고 먹는 것이라곤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매일 밤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매일 밤 몰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하지만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지로 버텨내야만 했죠. 그렇게 어린 시절 끝이 없는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셔야 했어요. 마침내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어요. 하지만 당시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일본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광복이 되셨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계속 대가 없는 노동을 하고 계셨대요. 나중에야 광복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던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같은 처지의 한국인 여성인 증조 할머니를 만나게 되셨어요. 서로 조국을 그리워하시면서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사랑을 키워나가셨고 마침내 가정을 이루게 되셨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강조하시다 보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다고 해요. 일본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한국인의 혼이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 시기부터 저희 집에서는 항상 한국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명절이면 떡국을 끓이셨어요. 일본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 속에서도 두 분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셨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평생의 꿈이셨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철강 공장에서 무거운 철강을 나르며 쉬지 않고 일만 하셨던 탓에 할아버지가 어릴 적 돌아가셨다고 해요.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셨던 꿈은 이루지 못하셨지만 그 한과 꿈은 할아버지에게 고스란히 이어주셨어요. 일본이라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가 사셨던 시대에는 결코 평탄치 않으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를 조센진이라고 부르며 선생님들조차 할아버지를 차별했다고 해요. 선생님께서는 은연중에 일본에 고마워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굴하지 않고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더욱 일본 사람들에게 대화도 하고 선을 넘는 친구들은 혼내주기도 하면서 당당히 맞서셨대요. 미술을 전공하셨던 할아버지는 대학에서 한국에서 온 할머니를 만나 결혼을 하셨고 그렇게 아버지를 낳으셨어요. 제1교포라는 차별은 아버지 세대까지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첫째 아들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죠. 아버지 역시 학창시절 제1교포 3세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겪으셨어요. 때로는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놀리는 건 부지기수이셨대요. 당시 아버지가 생각한 것은 일본인 코를 꺾어놓을 방법은 공부뿐이라고 마음먹으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하셨죠.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국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셨다고 해요. 그 결과 아버지는 교내 수석을 차지하며 도쿄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셨어요. 아버지는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성공을 거두신 모습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셨어요.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이주하셨기에 저희 가족들은 계속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조선 국적을 유지해왔어요. 이러한 상황은 아버지 세대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성인이 되신 후 기존의 조선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변경하셨어요. 저와 오빠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항상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랐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일본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대한민국인이라는 점을 늘 강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서 생활했지만 집에서는 언제나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문화와 전통을 배우며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마치 작은 한국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맛있는 한국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그 중에서도 잡채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에요. 거실에서는 항상 한국 드라마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제가 태어날 무렵부터 한국의 한류가 일본에서 유행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겨울연가를 들으며 태교를 받았다고 해요. 겨울이 되면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김장을 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은 바로 한국의 명절이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산적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한복을 입고 세배도 올리고 차례도 지내고 삼촌과 고모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설날은 1년 중 제가 가장 기대하는 날이었어요. 삼촌,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을 받으면 용돈이 두둑해져서 정말 신이 났죠.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낼 때는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학교에서 큰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한류 문화가 일본 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이죠. 소개해드리다시피 제 이름이 김도희잖아요. 일본식 이름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식 이름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 시절 한국식 이름 때문에 따돌림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는 정반대였죠. 오히려 제 이름 덕분에 학교에서 주목받고 친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특히 한국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저에게 자주 말을 걸고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덕분에 저도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죠. 물론 가끔은 일본 문화만을 고집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일부러 저에게 들리도록 기분 나쁜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제 오빠의 경우는 저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어요. 오빠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유치원 때 처음 야구 배트를 잡은 순간부터 야구에 푹 빠져 선수의 길을 꿈꿨다고 해요. 오빠는 타고난 재능도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주요 대회 출전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죠. 특히 중학교 시절에는 실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때문에 주전 선수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오빠가 대타로 경기에 출전하게 됐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빠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실력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한 한국인 감독님의 눈에 띄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 감독님은 바로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야구부 감독이셨어요. 당시 교토국제고등학교는 야구로 특별히 유명한 학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무렵 전국대회에서 4강에 오르면서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팀이었죠. 처음에 오빠는 교토국제고등학교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결정하지 않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상의를 드렸죠. 부모님과 함께 알아보니 이 학교가 단순한 고등학교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을 이어가고 제1교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학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학교 출신들 중에는 한국의 유명한 프로야구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있고 심지어 감독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부모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한국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오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 두 팔 벌려 환영하셨어요. 우리 가족에게 있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고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죠.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가장 좋아한 점은 이 학교에서는 오빠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차별받을 일이 없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야구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의 한국식 이름이 감독님의 눈에 더 띄었다고 해요. 이름 하나로도 오빠의 배경을 짐작하실 수 있었던 거죠. 교토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오빠는 정말 만족해했어요. 마치 한국의 학교에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무엇보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일이 없다는 점이 오빠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학교의 모든 것이 한국식이었어요. 교가부터 시작해 학교 문화와 분위기까지 모두 한국적이었죠. 이런 환경 덕분에 오빠는 항상 학교 자랑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나 우리 가족에게나 자신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늘 표현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학여행이었어요. 오빠의 학교는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갔는데 이 경험이 오빠의 꿈을 더욱 확실하게 했어요.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후 오빠는 한국에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꿈이라고 말했죠. 재미있는 점은 이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야 했다는 거예요. 오빠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던 습관 덕분에 시험을 어렵지 않게 통과했대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 시험을 위해 방과 후에 추가로 공부를 해야 했다고 해요. 한국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자란 오빠에게는 이 학교가 정말 완벽한 환경이었던 거죠. 오빠의 교토국제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고등학교는 꼭 교토국제고로 진학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어를 잘하면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사실 저에게 한국은 늘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저에게 한국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갈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나 싶었죠. 그렇게 저는 교토국제고등학교 진학을 결심했고 다행히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토국제고등학교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전교생이 138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정신이 깊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학교 체육관 현관에 걸린 홍익인간이라는 대형 액자가 이를 잘 보여주죠. 커리큘럼도 정말 독특해요. 한국어 수업은 기본이고 영어 수업까지 진행돼요. 심지어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특별한 시간도 있어요. 이런 수업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키워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건 학생들의 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제1교포학교니까 학생들이 모두 한국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 반 이상이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이 일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 이유를 들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이 학교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류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크구나 하고 새삼 느꼈죠. 생활은 정말 즐거웠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과 배움으로 가득 찼죠.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학교가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어서 등하교가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면 30분을 걸어 내려가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그 덕에 체력도 튼튼해지고 걸어가면서 친구들과 대화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면 구불구불한 산길을 30분 동안 오르내리는 게 때로는 힘들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은 우리가 얻는 특별한 경험들에 비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환경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심과 끈기를 배웠고 함께 등교하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죠. 게다가 산속에 위치한 학교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우리에게 평화로운 학습 분위기를 제공해 주었어요.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우리 학교의 야구부 훈련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사실 우리 학교 운동장은 정식 야구부 훈련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좁아요. 하지만 이런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야구부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은 대단해요. 한여름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예요. 오빠를 포함한 선수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근처 계곡을 오르내리며 체력을 단련해요. 그 결과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리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학교가 야구 선수들에게 더욱 특별한 점은 단순히 운동 실력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육 특기생이지만 오히려 인간성 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건 야구부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학생들은 교내에서 누구를 마주치더라도 반드시 인사를 해야 해요.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의 품성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학교는 실력보다는 인생의 목적 의식을 가질 것을 항상 강조해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거나 시합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해요. 이렇게 운동과 학업, 그리고 인성교육이 균형 잡힌 우리 학교의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작은 산골 학교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우고 있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일본에는 고시엔 대회라는 매우 특별한 야구 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는 한국의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 대회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죠. 학생 선수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대회라고 할 수 있어요. 고시엔 대회는 19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무려 106회째를 맞았어요. 이 오랜 역사를 가진 대회는 일본의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로 여겨지고 있죠. 그만큼 참가하기도 좋은 성적을 내기도 정말 어려운 대회예요. 대회의 규모를 보면 그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올해는 일본 전역에서 3,715개의 학교가 참가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학교는 단 49개 뿐이에요. 371개 학교 중 하나만 본선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치열한 경쟁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쟁쟁한 일본 내 학교들을 모두 물리치고 우리 교토국제고등학교가 결승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성과예요. 작은 산골 학교, 그것도 제1교포학교가 이런 대기록을 세웠다는 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성과는 우리 학교 야구부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학교의 특별한 교육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좁은 운동장에서, 때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훈련해온 선수들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한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2024년 고시엔 대회 결승전. 우리 교토국제고와 도쿄 대표 간토다이 이치고의 대결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접전이었어요. 경기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경기 초반부터 양 팀은 치열한 투수전을 펼쳤어요. 5회와 6회의 기회가 왔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결국 경기는 연장전으로 접어들었어요. 드디어 10회 초 우리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죠. 주장의 깔끔한 안타로 1점을 뽑아냈고 이어 대타로 나온 1학년 후배가 추가점을 올렸어요. 10회 말 간토다이 이치고의 맹추격이 있었지만 우리 투수가 끝까지 힘겨운 투구를 이어갔어요. 1점을 내주긴 했지만 마지막 타자를 뜬공으로 잡아내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죠. 최종 스코어 2대1로 우리 교토국제고의 승리였어요. 이로써 우리 학교는 교토부 대표로는 6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 고시엔 야구장 건설 100주년이 되는 해에 우승의 영광을 안았어요. 10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최고의 고교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그 순간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경기가 끝나고 우리 학교의 교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을 때 그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경기장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제1교포 어르신들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분들의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걸 보며 저도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눈물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고난과 그것을 극복한 기쁨,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제강점기부터 겪어온 모든 서름과 한을 우리 아이들이 다 풀어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밤새 증조 할아버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아픔과 한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날의 승리와 그 후의 감동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역사, 그리고 제1교포 공동체의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쓴 순간이었으니까요. 우승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전역의 뉴스에 저희 학교 우승 소식이 도배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우승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우승 직후 열린 시상식에서 우리 학교의 한국어 교가가 전국에 생중계되었거든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가사가 NHK를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어요. 이를 본 일부 우익 성향의 일본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죠. 특히 한 보수 정치인의 정치인은 자신의 SNS에 이런 학교를 계속 인가해야 하느냐며 비꼬는 글을 게시했어요. 어떤 일본 네티즌은 100년 역사의 고시엔에 한국어 교가가 나오는 것이 정말 싫다는 기분 나쁜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정말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들의 열등감이 때때로 드러나는 걸 보면 어이없는 걸 넘어서 안타깝기도 해요. 역사를 보면 우리 위대한 민족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일본 문화의 근간이 되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백제를 비롯한 삼국시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시켰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겠죠.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저질렀던 끔찍한 만행들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요. 이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낸 자랑스러운 한민족이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찬란한 문화와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잖아요. K-팝, 한국 드라마, 우리의 첨단 기술 제품들까지 이제는 일본이 우리를 따라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더 큰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고시엔 야구 대회에서 우승한 오빠의 모습을 보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더욱 강해졌죠. 무엇보다 가장 큰 존경심을 느끼는 대상은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에요. 숱한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오신 저의 조상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들의 불굴의 의지와 자부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믿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부모님, 그리고 저희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족은 항상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욱 강해졌죠. 앞으로도 저는 한국인이라는 걸 더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내신 선조들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저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 자부심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이것이 제1교포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일본의 역사 깊은 야구대회에서 한국어로 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걸 보니 벅차오르더라고요. 승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비꼬는 일본인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앞으로 교토국제고 학생들의 앞날이 승승장구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동포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